셋. 안녕하세요. 극단 벨미드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성우와 배우 함께 만들어가는 극단입니다. 이곳 인더볼에서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연극 고전을 읽다라는 프로젝트로 지금 공연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전의 문장들이 이 작은 공간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장면으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1회차에는 러시아 문학의 거장 안톤 체홉의 단편 청혼과 공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2회차에는 그의 대표작인 갈매기를 낭독으로 읽었습니다. 혹시 두 번의 공연 중에 한 번이라도 오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같은 안톤 체홉의 작품이고요. 마지막 희곡이자 또 하나의 대표작인 벚꽃동산입니다. 이 제목이 너무 오늘이랑 좋은 것 같아요. 오시면서 벚꽃 많이 보셨죠? 네, 이제 날짜가 또 신목일이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맞췄어요. 그냥 잘 맞춘 것 같아요. 자, 벚꽃동산 어떤 작품인가요? 네. 벚꽃동산은 러시아 극작가 안톤 체홉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희곡입니다. 그래서 1904년에 발표된 작품이고요. 체홉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예요. 이 작품은 한때 번성했던 귀족 가문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몰락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라넵스카야와 그녀의 가족은 어린 시절 기억이 깃든 아름다운 벚꽃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빚을 갚지 못해 그 동산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히 땅을 잃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체홉은 이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인물들이 시대의 변화와 삶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인물은 과거의 기억과 아름다움을 붙잡으려고 하고 또 어떤 인물은 새로운 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은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죠. 그래서 이 작품에는 웃음과 쓸쓸함이 함께 존재합니다. 체홉은 이 작품을 스스로 희극이라고 말했지만 많은 관객들은 그 안에서 슬픔과 허물을 느끼게 되죠. 아마 그것은 이 이야기가 특정한 시대나 한 가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변화와 선택 그리고 지나가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벚꽃동산은 결국 한 공간이 사라지는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벚꽃동산 안톤 체홉작 등장인물 류보비 안드레브나 라넵스카야 여지주 양유진 배우가 연기합니다. 아냐 그녀의 딸 한유린 배우가 연기합니다. 바랴 그녀의 수양딸 강다영 배우가 연기합니다. 레오니드 안드레비치 가예프 라넵스카야의 오빠 장한빛 배우가 연기합니다. 예르몰라이 알렉세예비치 롬바힌 상인 성태엽 배우가 연기합니다. 뾰트르 세르게베치 트로피모프 대학생 서예찬 배우가 연기합니다. 제1방 지금도 어린이 방이라 불리는 방 해가 막 뜨려고 하는 새벽 이미 5월이라 벚나무에는 꽃이 피었지만 정원은 춥고 아침 소리가 내렸다. 롬바이는 잠에서 깨어났다.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말았어. 정거장으로 마중 나가려고 일부러 여기 왔는데 깜빡 잠들어 버친 거야. 라네스카 아주머니가 프랑스에서 5년이나 사셨으니 지금 좀 얼마나 변하셨을까? 참 좋은 분이지. 부드럽고 뭐랄까 담백하고
기억나? 내가 15살 때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는 이따만한 쪽으로 내 코를 때리는 바람에 코피를 흘린 적이 있었어. 그때 내가 어떻게 되어서인지 여기 정원으로 오게 됐거든. 그런데 아주머니가 나를 세면대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맞아, 바로 여기 이 어린이방이었어. 그리고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지. 울지 마세요, 농사꾼 도련님. 장가갈 때까지 막을 거예요. 농사꾼 도련님이라. 그래, 맞아. 우리 집은 대대로 농사꾼 집안이었어. 뭐 지금 내가 이렇게 쫙 빼고 있지만 이게 뭐 어딜 봐서 어울리나. 어쩌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어서 지금은 그나마 부자 소리를 듣고 대우를 받는 거지. 그래도 역시 농사꾼 출신은 농사꾼일 뿐이야. 마차가 집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 아냐, 가예프, 바야가 등장한다. 열차가 2시간이나 연착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오는 동안 나흘이나 잠을 못 잤어. 그래, 다행히 모두 오셨어. 너도 다시 집에 왔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 엄마는 별장을 벌써 팔아넘겨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나 역시 땡전 한 푼 없어서 겨우 도착한 거야. 그런데도 엄마는 이해하지 못해. 역 앞에서 식사를 하는데 가장 비싼 걸 주문하고는 웨이터들에게도 1루블씩 팁을 척척 주시는 거야. 그런데 어때? 이자는 갚았어? 무슨 수가 있어서. 큰일 났네. 어쩌지? 8월이면 여기도 팔리게 될 거야. 맙소사. 로빠이 문을 엿보면서 소름 소리를 낸다. 그저 한대 콱. 발이야, 저 아저씨가 처음 했어? 저 아저씨는 언니를 사랑하잖아. 그런데 왜 서로 사랑 고백을 안 하는 거야? 뭘 기다리고들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일이 많아서 나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관심도 없고. 모두들 우리 결혼에 대해 말하고 모두가 축하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어. 난 말이야, 늘 이런 생각을 하구나. 너를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나도 마음 놓고 수녀원에 들어가서 모스크바로 키예프로 성지순례나 했으면 그렇게 또 걷고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야. 라넵스카야가 들어온다. 가예프는 두 손과 몸으로 당구치는 동작을 해보인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가르쳐줘요. 노란 공은 구석으로, 두 플래트는 가운데로. 두 플레트. 당구에서 공을 쿠션에 한번 맞고 튀어나오게 하는 것. 공을 잘 쳐서 그 손으로. 야, 언젠가 우리는 이 방에서 함께 잠자기도 했는데 이제 내 나이가 벌써 51살이다. 참 이상해. 그렇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지요. 뭐라고? 제 말씀은 세월이 간다는 겁니다. 난 가서 잘래요.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이삼촌. 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게다. 너는 엄마를 쏙 빼닮았어. 정말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맞아요? 이게 꿈이면 어떡해? 난 정말로 우리 고향을 사랑하나 봐. 여기 올 때 기차 안에서 밖을 내다보지도 못했다니까요. 저는 이제 가야 합니다. 네, 부인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만 네,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부인의 오라버니는 레오니드 안드레비치는 저를 인간 쓰레기, 구두쇠라고 부르지만 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는, 네 맞아요, 바로 부인께서는 제가 모든 걸 다 잊고 부인을 친어머니처럼, 아니 친어머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많은 걸 해주셨습니다. 난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날 비웃어도 좋아요. 난 바보니까요. 사랑하는 내 작은 책장, 내 작은 탁자. 뭐 두세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벚꽃 동산은 비 때문에 팔리게 되어 오는 8월 22일 경매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부인, 걱정 마시고 편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방도가 있으니까요. 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인의 영지는 도시로부터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또 옆으로는 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부인께서 이 벚꽃동산과 강가의 토지를 조그맣게 별장지로 구획해서 빌려주신다면 못해도 1년에 25,000루블의 수입이 있을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라 그래.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예르몰라의 알렉세이치. 영지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300평당 최소한도 1년에 25루블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광고를 내시면 가을까지는 한 채 노는 땅도 없이 모두 새로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부인의 땅은 철로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곳에 위치한 데다가 경치도 정말 좋고 또 강도 깊으니까요. 뭐 다소 정리를 하고 깨끗이 할 필요는 있겠죠. 이를테면 낡은 것들은 이제 다 철거해 보라 합니다. 첫째, 이 집도 이제 너무 구식이니까요. 그리고 저 벚꽃나무도 이제는 말끔히 벌목해 버려야겠죠. 헐모? 미안합니다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만약 이 지방에서 뭔가 재미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재미있다기보다 훌륭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 집 벚꽃동산뿐인 거 몰라? 엄청나게 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동산이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2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는 데다가 둘 것도 없잖아요. 아무도 사지 않고. 벚꽃동산에 대해서는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어. 만일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또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다면 오는 8월 22일 이 벚꽃동산과 부인의 영지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제발 결심을 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도시란 도시, 이제 자그마한 도시조차도 이제는 별장지로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정원에서 차나 마시는 게 고작이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이제 한 채의 영토를 가지고 또 거기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면 이 벚꽃동산도 그야말로 풍요롭고 행복하고 호화로운 것이 될 겁니다. 반야가 들어온다. 엄마, 여기 정보 2장이 와 있어요. 이건 파리에서 온 거야. 파리하고는 이제 끝이야. 류봐, 이 책장이 몇 년이 됐는 줄 알아? 정확히 100년 전이다. 어떠냐? 기념식이라도 열어줄만 하지. 이건 예술이야. 친애하고 존경하는 책장이요, 이미 100년 이상을 선과 정의의 밝은 이상을 지향한 너의 존재를 환영하노라. 우리 오빠 변한 게 없어? 자, 3주 후에 뵙지요. 그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별장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결심이 서시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제가 5만 루블 정도는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신중하게. 이제 그만 네, 나가요. 갈게요. 갑니다. 가요. 뿅! 인간 쓰레기야. 미안하다, 미안. 파리아가 저 녀석한테 시집간다고 했지? 그러고 보니 파리아의 남편이 은근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성. 그래 말이야. 좋은 사람이야. 벌써 해가 떴어요. 보세요, 엄마. 저 벚꽃 좀 봐요. 너무 예쁘죠? 동산이 온통 하얗구나. 기억나니 너? 저기 저 긴 가로수길 끝에 달방울은 반짝반짝 빛나고 했으니까 말이야. 기억나니 너? 어렸을 땐 정말 순수하고 깨끗했어. 바로 이 어린이 방에서 자고 여기서 벚꽃동산을 내다보곤 했지.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때도 이 동산은 지금 이 모습이었어?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래. 하지만 이 동산까지 비 때문에 팔리게 되었어. 정말 답답한 일이야. 낡아 빠진 대학생 제복을 입고 안경을 낀 빼채가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저보고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요. 빼짜 트로피. 전에 아드님의 가성교사였던 빼짜입니다. 라립스카야가 그를 끌어안고 나직하게 온다. 그만해. 그만. 아침까지 기다려야겠다 말했잖아요. 내 새끼. 그리샤. 우리 애기. 그만하세요 엄마. 모두 하늘에 계신다. 네, 그래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십시오. 아들이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대체 왜 이런 거예요? 대장, 왜 이렇게 추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늙었어요? 안 그래도 열차 안에서 어떤 여자가 저를 머리 벗겨진 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당신은 완전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머리숱도 적고 안경도 썼네요? 혹시 아직도 대학생이에요? 저는 만년 대학생일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차로들 가요. 오빠도 많이 늙었네요. 라립스카야, 빼짜가 나간다. 가예프, 발야는 남는다. 부인은 아직도 돈 쓰는 버릇을, 돈 낭비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어. 엄만 예전 그대로예요. 전혀 달라진 데가 없어요. 만일 그대로 두면 모든 걸 남들에게 줘버리실 거예요. 맞아. 내가 머리를 짜내서 아주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봤다. 누구한테 유산을 물려받는 것, 아냐를 아주 돈 많은 부잣집 도련님한테 시집을 보내는 것, 아니면 야로슬라불로 가서 백작 부인이신 숙모님한테 부탁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 근데 사실 어떤 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치료법들이 있다면 그건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는 뜻이야. 숙모님은 굉장한 부자지만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 무엇보다도 내 동생이 귀족이 아닌 변호사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지. 게다가 술로 전 재산을 탕진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남편이 아니고 왼수지, 왼수. 지난 목요일 지방법원에 갔을 때 친구들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문득 약속어음으로 돈을 빌려서 은행 이자를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말았어. 내가 그렇게만 되면 진짜 좋겠네요. 화요일에 가서 다시 한번 말해봐야지. 네 엄마는 아마 롯바인하고 상의할 게다 롯바인도 물론 거절하진 않을 거야. 그리고 아냐를 야로슬라불의 백작 할머니한테 보내는 거야. 이렇게 세 방향으로 노력하면 일이 다 잘 풀릴 거야. 이자는 틀림없이 갚을 수 있을 거야. 내 명예를 걸고 해야지. 이거 하나 어떻게 우리 연기는 팔리지 않을 거야. 야, 약속할게. 만약에 내가 경매일까지 그대로 내보낸다면 그때 나를 실없는 놈, 파렴치 않는 놈 마음대로 불러라. 삼촌. 이젠 안심이 돼요. 마음이 놓여요. 나는 9세대 사람이야. 사람들이 우리 세대를 좋게 평가하진 않지만 어쨌든 나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농부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농산일이란 건 말이지. 삼촌, 또 신나이세요. 조용히 좀 계시라고요. 잘 자라. 양쪽에서 노란 공은 강렬로 깨끗하게 쳐내야지. 이제 좀 마음이 놓여. 삼촌, 그래도 고마워요. 마음이 좀 놓여. 그만 자자. 아참, 네가 없을 때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났었어. 알지? 저쪽 낡은 하인방. 거기 늙은 하인들 살고 있는 거. 근데 언제부턴가 어떤 떠돌이들을 끌어다가 재우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좀 있으니까 내가 중간법이라고 했다는 소문이 돌지 않겠어?
내가 구두쇠가 돼서 그렇다고? 그래서 난 좋다. 뭐 정 그렇다면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전부를 불렀지. 모두 오길래 이봐 이 도망난 늙은이들아 이 뻥쳐. 아니야? 잠들었네. 자, 침대로 가자. 어서. 소리가 들려. 사랑해요. 엄마도. 자, 가자. 그래, 어서. 제2막 들판. 하늘에는 높이 솟아오른 포플러 나무들이 어둑하다. 해가 막 지려고 한다. 라넵스카야 카예프 그리고 록바인이 들어온다. 완전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별장 부지로 땅을 내려오실 겁니까? 아닙니까? 한마디만 대답해 주세요. Yes or no. 제발 딱 한마디만요. 어우, 누가 여기서 이렇게 냄새 지독한 담배를 피웠어? 철도를 놔둬서 편리해졌어. 시내로 나가서 식사를 했으니 말이지. 딱 한 말씀만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어제는 돈이 많았는데 오늘은 거의 없네요. 불쌍한 바리아는 절약한다고 사람들한테 우유 스프만 먹이고 하인들한테는 완두콩만 준다는데 난 이렇게 생각 없이 돈을 낭비하고 있어요. 아니, 뭐 때문에 식사를 하러 갔을까요? 오빠, 도대체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요? 아니, 또 왜 그렇게 많이 먹어요? 게다가 말은 또 왜 그렇게 많이 해요? 원래 음식점에서 오빠는 정말 쓸데없는 말만 했어요. 뭐 70년대가 뭐 어떻다느니 뭐 데카다니 어떻다느냐. 그것도 누구하고요? 거기 종업원들을 붙잡고 데카다는 노네요? 나는 구제불능이야. 분명해. 데리가노프가 비밀의 영지를 사려고 합니다. 경매의 몸소 올 거라고들 다들 말하더군요. 어디서 들었어요? 시내에서 그렇게 말하고들 있습니다. 야름슬라블의 백작 숙모님이 돈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 뭐 언제 얼마를 보내주실지는. 얼마나 보내주실까요? 10만? 20만? 그래서 만이나 15,000 정도만 보내주셔도 뭐 감사합니다지. 정말 실례되는 말이지만 저는 두 분들처럼 아무 생각이 없고 또 세상 물정 모르는 이상한 분들의 생전 처음 봐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 영지가 남한테 넘어가게 되었다고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죠? 매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매일같이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저기 벚꽃동산도 저기 저 땅도 별장시대로 임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것도 지금 당장 될수록 빨리 서두르야 돼요. 경매가 당장 코앞에 있으니까요. 그저 별장으로 내놓겠다고 결단만 내리시면 돈은 얼마든지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네? 별장인이 별장객인이 하는 말은 어쩐지 저속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지. 와! 정말 미치고 팔짝도 환경가 아주 졸다할 것 같네요. 도저히 못 참겠어. 두 분은 저를 정말 지치게 만드네요. 가지 마요. 여기 있어줘요. 뭔가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르잖아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가지 마. 제발 부탁. 응? 같이 있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인다고. 불난자는 무서워. 어제는 가고파요.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사람들은 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재산을 몽땅 탕진했다고도 말하더라고. 내가 지은 죄. 나는 밤낮 미친 듯이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써댔어. 그리고 그저 빚이나 질 줄밖에 모르는 남자랑 결혼했지. 내가 미쳤지. 게다가 남편은 술 때문에 죽었어. 정말 무서운 술꾼이었으니까. 근데 난 또 딴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함께 살았고 미쳤지 뭐. 근데 바로
그때 바로 저 강에서 내 아들이 빠져 죽은 거야. 천벌을 받은 거지. 그래서 나는 프랑스로 떠난 거야.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작정으로, 두 번 다시 이 강을 보지 않을 생각으로. 난 눈 질끈 감고 정신없이 도망친 거야. 근데 그 남자가 날 또 따라왔어. 염치도 없고 뻔뻔스럽게. 그 사람이 거기서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난 또 근처에 별장을 사서 그때부터 3년간 밤낮 없이 간병하느라 녹초가 되었고 마음까지 바싹 말라버릴 정도였어. 그리고 작년에는 그 빚 때문에 별장을 팔아버리고 파리로 갔는데 거기서 그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빼앗고는 딴 여자와 눈이 맞아서 떠나버렸지. 그래서 난 자살하려고 약까지 먹었어. 내 자신이 너무도 어리석고 너무도 창피해서. 근데 그러고 나서 불현듯 내 딸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를 좀 벌하지 좀 마세요. 오늘 파리에서 온 거야. 용서를 빌면서 돌아와 달래.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건 유명한 유태인 악단이야. 생각나지? 4대의 바이올린과 플루트 그리고 콘트라베이스. 그 악단이 아직도 있어요? 그럼 우리 집에 불러다가 파티라도 열어야겠네. 뭐하러 저런 데다가 돈을 낭비합니까?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미건조한 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음악은 생활이야. 그리고 결혼도 해야지. 예. 우리 발야는 어때? 참 좋은 아이인데. 걔는 가난한 집 출신이지만 하루 종일 일밖에 모르는 근면한 아이야. 게다가 그 애는 그쪽을 사랑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쪽도 예전부터 그 애 좋아했잖아. 아닌가? 저도 싫지는 않아요. 좋은 여자죠. 은행에서 나한테 자리를 하나 주려고 해. 연봉 6,000루블. 그 얘기 들었지? 어디서? 오빠 가만히 있어. 내일은 시내로 나가봐야 해. 어떤 장본을 소개받기로 되어 있어. 어음으로 돈을 빌려주겠대. 2만 루블 말이야. 푼 돈으로는 이자도 물지 못해요. 오! 저기 애들이 온다. 이리 와, 이리. 내 새끼들. 자, 옆에들 앉아. 옳지, 그렇게. 만년 대학생께서는 언제나 아가씨들과 함께 다니는구만. 상관 마시죠. 곧 신살이 될 텐데 아직도 대학생이라니. 바보 같은 농담도 그만두시고요. 뭐 한 가지 묻겠소.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일벌레? 혹은 동벌레? 아이, 그러지 말고 어제 하던 얘기를 계속해봐. 무슨 얘기였죠? 인간의 자존심에 대해서였지. 네. 우리는 어제 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지만 아무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죠. 자존심이란 걸 갖고 있는 인간에게 뭔가 신비로운 점이 있다는 게 그 어머님 의견이었죠. 그야 어떤 의미에선 그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심 없이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자존심이니 긍진이 하는 것이 대체 뭔지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인간 자체가 생리적으로 연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존심이라는 것으로 자신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 버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만 인간의 연약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죽기는 매일만이야. 그 죽음이라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어쩌면 인간에게는 100가지 감각이 있는데 그 중에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건 우리가 오감이라고 알고 있는 5가지 뿐이고 나머지 95가지는 이 세상에 남아있을지 몰라요. 액자는 정말 똑똑해. 그러게요, 대단하네요.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완성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진보하고 있어요. 현재 이해하기 힘든 것도 언젠간 가까운 장래엔 반드시 명백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제가 아는 한 지식인들 대부분은 아무것도 탐구하지 않고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고 또 현재로는 어떻게 일하는지를 그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인텔리며 지도층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노동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회개도 없이 30-40명씩 한 방에 처박혀자고 가는 곳마다 열악한 환경과 정신적 불안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지저분함과 저속함 그리고 모든 일에 무식한 방법밖에 쓸 줄 모르죠. 태초에 인간 그대로를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이런 심각한 표정들이 싫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대화도 싫고요. 그냥 침묵을 지키는 게 낫겠습니다. 네, 침묵. 해가 졌습니다, 여러분. 자연이여, 경이로운 자연이여, 그대는 영원한 빛으로 빛나는도다. 아름다우면서도 무심한 자연이여, 우리가 엄마라고 부르는 그대는 삶과 죽음을 한 몸에 지닌 채 삶을 주고 왜 또 삼촌? 삼촌 또 그러세요? 저 블랙트로 노란 공을 가운데로 쳐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마. 이제 입을 다물게. 모두 생각에 잠겨 앉아있다. 고요. 갑자기 먼 곳의 소리가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울린다. 끊어진 줄의 구슬픈 소리가 사라져간다. 무슨 소리죠? 글쎄요, 저쪽 강산에서 나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게 뭔데? 어쩌면 새일지도 모르겠군요. 황새 같은. 아니면 올빼미라던가. 어쩐지 기분이 나쁘네요. 여러분 갑시다. 벌써 어두워졌어요. 아니야, 너 울어?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그냥 낡아빠진 검은 모자를 쓰고 외투를 입은 행인이 나타난다. 적당히 취해 있다. 저 말 좀 묻겠습니다. 여기 곧장 가면 기차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예, 이 길을 따라 쭉 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이, 날씨가 참 좋죠. 그쵸? 오, 나의 동포여, 고통받는 형제여, 볼가강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누구의 시름인지 알지니. 아가씨, 제발 이 굶주린 도포를 좀 도와주세요. 자, 이거 받아요. 은하가 없네. 뭐 마찬가지지 뭐. 자, 그 말을 받아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엄마, 집에는 먹을 것도 없는데 엄마는 저 사람한테 그 말을 주셨어요? 그래, 내가 바보라서 그래. 뭐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집에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너한테 넘겨줄게. 로바이, 돈 좀 더 꺼줘요? 예, 그러죠.
이제 시간이 됐어요. 말야, 우린 여기서 네 혼담을 완전히 결정해버렸어. 축하해. 농담하지 마세요. 자, 모두들 가요, 여러분. 이제 곧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월 22일에는 벚꽃동산이 경매에 붙여진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집과 땅이 모두 다 넘어간다고요. 예? 제 말 들려요? 그 이상한 사람에게 감사를 해야겠어요. 발야가 놀라는 바람에 이제야 겨우 단둘이 되었으니까요. 아냐는 우리가 갑자기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도 될까봐 하루 종일 우리 곁을 서성거리는 거야. 그런 좁은 소견으론 우리가 사랑을 초월해 있다는 걸 모를걸? 인간이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저속한 환상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 동시에 의의인 거야. 전진! 우리는 저 멀리 빛나는 밝은 별을 향해 지체하지 말고 전진해야 돼. 앞으로 전진! 친구들이여, 낙오하지 말자! 떼짜 선생님. 선생님은 절 변화시켰어요. 어찌된 일인지 전 그전처럼 이 벚꽃동산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이 벚꽃동산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은 이 세상 아무데도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 러시아 전체가 우리의 동산이야. 이 지구는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얼마든지 훌륭한 곳이 많이 있지. 잘 생각해봐, 아냐? 너의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모든 선조가 땅과 농로를 소유하고 있었어. 살아있는 인간의 영혼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거야. 이 동산의 모든 벚나무와 그 잎사귀와 줄기 사이에서 가련한 영혼들이 우리 노려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살아있는 영혼을 소유한다는 사실이 그 소유자들을 모두 변질시켜버린 거야. 전에 살았던 사람은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말이야. 그래서 너의 엄마나 너나 삼촌이나 모두 자신들이 빚더미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지. 전엔 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돈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거야. 분명한 건 우리가 현재의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과거에 대해 속죄하고 그것을 깨끗이 청산해야 돼. 그리고 과거에 대해 속죄하고 청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직접 특별한 노동에 종사하는 것뿐이야. 열심히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거라고.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아니야? 저 여기서 나가겠어요. 맹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할 거예요. 모든 걸 우물 속에 내동댕이 치고 떠나는 거야. 그리고 바람처럼 자유로워지는 거야. 너무 멋져. 나를 믿어, 아니야? 믿어줘. 나는 아직 30도 안 된 큰애기고, 그래, 만년 대학생이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걸 경험했어. 겨울이 되면 나는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며 거지처럼 가난한 처지가 될 거야. 그리고 운명이 내보는 대로 하염없이 방랑을 하는 거지. 그러나 나의 영혼은 밤이건 낮이건 그 어느 때를 막론하고 형용할 수 없는 예감이 넘쳐 있어. 나는 행복을 예감해. 아니야. 난 벌써 그 행복을 바라보고 있어. 달이 떴어요. 그래. 아니야. 떴네. 어딨니 아니야? 바로 그거야. 저게 행복이야.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잖아. 난 벌써 그 발소리를 들을 수 있어. 설령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건 상관없어. 다른 누군가가 꼭 알게 될 거니까. 아니야. 또 바리아가 야단이군. 정말 귀찮아. 뭐 어때요? 우리 저쪽 강가로 가요. 거기가 좋겠어요. 그래. 아니야. 아니야. 제3만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다. 이 막에서 언급된 바로 그 유태인 악단이 현관에서 연주하는 소리가 들린다. 저녁 홀에서는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다.
옆방에서 당구 치는 소리가 들린다. 발야가 모습을 드러낸다. 어머, 로빠인 부인. 대머리 나리. 네, 그래요. 나는 대머리날이고 그게 자랑스러워요. 저렇게 아빠까지 불러대는데 대체 무슨 돈으로 지불하려는지. 아넵스카야가 들어온다. 오빠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렇게 늦게까지 심해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다 끝났을 텐데. 팔렸을까? 아니면 오빠가 다시 샀을까? 왜 이렇게 감감무소식이야? 외삼촌이 사셨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네, 그러시겠죠. 할머니가 빚을 떠안는 조건으로 영지를 사겠다는 위임장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아저씨가 꼭 사셨을 거라고. 하늘이 도와줄 거예요. 수모님은 자기 명의로 영지를 사라고 하면서 15,000루블 보내주셨어. 하지만 그 돈으로는 이자도 못 갚아. 말하자면 우리를 못 믿는 거지. 오늘은 내 운명의 날이야. 운명. 로빠인 부인, 가서 남편 돈 좀 뺏어와봐. 안녕 대학생. 아니, 대학에서 2번이나 떨어진 주제에? 그렇게 하면 나도 대학도 아니겠다? 왜 그렇게 화를 내니? 로빠인 일로 널 놀린다고 그렇게 화를 낼 건 없잖아. 너만 좋으면 로빠인하고 결혼해도 난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 착하고 좋은 청년이야. 하지만 뭐 네가 정 싫다면 그만두고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 그 사람 좋은 사람이고 저도 그 사람 좋아해요. 그럼 결혼을 해. 도대체 알 수가 없네 뭘 기다리는지. 엄마, 그렇다고 제가 먼저 청혼할 순 없잖아요. 벌써 2년 동안 모두들 저한테 그 사람 일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없거나 농담으로 돌리거나 할 뿐이에요. 왜냐면요, 그 사람은 점점 부자가 돼가고 있는 데다가 일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거한테는 관심도 없을 거라고요. 만약 저한테 조금이라도 돈이 있다면, 단돈 100루블만이라도 있다면 저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멀리 떠났을 거예요. 어디 수녀원에라도 갔을 거예요. 엄마, 저는 일하지 않고는 못 살겠어요. 한시도 일 없이는 못 먹이겠어요. 어이구야, 대단하십니다. 자, 발야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마. 그렇지 않아도 불쌍한 애를. 너무 극성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참견만 하고 다니거든요. 여름 내내 진짜. 나와 아냐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줄고 귀찮게 쫓아다녔어요. 대체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눈치 준 적이 없어요. 전 그런 속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초월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내가 하는 건 사랑 이하의 것인가? 오빠가 왜 이렇게 안 오지?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그것만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네. 난 지금 상황이 도저히 믿어지질 않아. 무엇을 생각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조차 없어. 난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막 고함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야. 무슨 짓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뺏자. 제발 날 좀 도와줘.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까 얘기를 좀 해줘봐. 아무 말이라도. 오늘 영지가 남의 손에 넘어가건 말건 어차피 그건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건 이미 오래전에 끝난 거예요. 지난 길을 뒤돌아보지 마라.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어요. 진짜 마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네?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참된 진실을 똑바로 바라보셔야 돼요. 어떤 진실을 말하는 거야? 빼짜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장님처럼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모든 중대한 문제를 거침없이 척척 해결해 나가는 건 아직도 네가 젊고 또 여태까지 자신의 문제로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 젊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용감하고 정직하고 진지하지. 하지만 소통만큼이라도 좀 너그럽게 생각해봐. 그리고 날 좀 불쌍하게 생각해줘. 난 여기서 태어났어. 나의 아버지도 엄마도 할아버지도 여기서 사셨고 난 이 집을 사랑해. 이 벚꽃동산이 없는 나의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집을 꼭 팔아야 한다면 이 벚꽃동산과 함께 나도 팔아줘. 내 어린 아들이 바로 저기서 뿔에 빠져 죽었어. 아시다시피 저는 진심으로 동정하고 있습니다. 동정.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난 오늘 정말 괴로워. 신경이 예민해져서 작은 소리에도 몸하고 마음이 떨리지만 내 방에 혼자 가 있을 수도 없어. 혼자 있기 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빼자. 제발 나를 한심하게 보지 마. 난 빼자를 내 친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난 기꺼이 우리 아내를 내주겠어. 하지만 공부는 해야지. 대학은 맞춰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고만 있잖아. 내 말이 틀렸나? 그리고 그 지저분한 턱수염도 좀 보기 좋게 다듬어야 되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웃기게 생겼네. 저는 미남이 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이건 파리에서 온 정보야. 매일 같이 와. 어제도 오늘도 그 왼수가 또 병에 걸려서 건강이 좋지 않대.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돌아와달래. 정말 다시 파리로 가서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될까? 그 사람도 병들고 외롭고 불행해요. 거기에 뭐 돌봐줄 사람이라고는 없어. 누가 이 사람을 돌봐주겠어? 누가 제때 약을 먹여주겠어? 게다가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시치미를 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난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이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야. 사랑해요. 사랑한다고요. 빼자. 날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빼자.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하고. 이런 무례한 표현을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아무튼 그 사람은 어머니를 울고먹고 빈털터리로 만든 사람이에요. 아니야. 그 남자가 나를 말하지 마.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 혼자만 그걸 모르고 계세요. 저속하고 짝이 없는 날건달, 아무데도 쓸모없는 망나니 같은 이라고. 너 벌써 29인가 8이지? 근데 아직도 중학교 2학년짜리 같아. 예, 뭐라고 말씀하시든 전 상관 안 합니다. 이제 남자가 될 만할 때가 됐잖아. 그 나이쯤 됐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쯤은 알아야지. 그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해야지. 그래! 너 순결한 체 하지만 실제로는 결벽증 환자지. 이 괴짜 얼간이야.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랑을 초월했어. 사랑을 초월한 게 아니라 사랑을 모르는 거겠지. 그 나이에 애인 하나도 없고 아주 등신 7등이지 뭐야. 세상에 어이가 없네요. 대체 이게 무슨 말? 어이가 없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갈래요. 오늘부로
저랑 어머님은 이제 진짜 끝이에요. 펜자, 기다려, 가지마. 농담이야, 펜자. 아내가 들어온다. 엄마, 지금 어떤 사람이 부엌에서 말하는데 벚꽃 동산이 팔렸대요. 누가 샀대? 말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나 이제 죽을 거야.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오빠는?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네. 곧 오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 경매는? 어서 말해봐. 경매는 4시 경매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기차를 놓쳐서 9시 반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숨을 못 쉬겠네요. 벚꽃 동산이 팔렸어? 네, 팔렸습니다. 누가 샀는데? 제가 샀습니다. 나를스카야, 만약에 옆에 안락 의자와 테이블이 없었다면 아마 졸도하고 말았을 것이다. 발에는 허리춤에서 열쇠 뭉치를 끄른 다음 응접실 한 목판을 마을바닥에 던지고는 퇴장한다. 제가 샀습니다. 네. 다들 제 말 좀 들어봐 주세요. 잠시만요. 머리가 어지러워서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네요. 우리가 경매장에 갔을 때 제리가 높은 이미 그 경매장에 와 있었어요. 우리 가인프 선생은 1만 5천 루블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제리가 높은 대뜸 3만 루블을 불렀죠.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저는 4만 루블을 불러서 응수했어요. 그래서 그가 5천 루블을 올린 4만 5천 루블을 불렀고 저는 바로 1만 루블을 올려서 5만 5천 루블을 불렀습니다. 그가 5천 루블씩 올릴 때마다 저는 1만 루블씩 올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끝이 났어요. 제가 9만 루블을 불렸고 그대로 낙찰됐어요. 이 동상은 이제 제 거예요. 이 동상이 이제 제 거라고요. 내 거예요. 아버지, 저 보고 계세요? 아버지, 노상 매나 맞고 다니던 그 돌대가리, 겨울에도 맨발로 뛰어다니던 그 코올리게 노파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을 샀어요.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죠? 이건 뭐랄까 마치 열쇠를 집어던졌네요. 이제 이 집 살림은 하고 싶지 않다 이거지? 상관없어. 악사들! 연주하시오! 지금 음악이 너무 듣고 싶어요. 다 어서 보세요. 이 오빠인이 이 도끼로 벚꽃 동산을 후려치는 것을 남과 돼지 위로 쓰러지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여기다 별장을 지을 거예요. 여기다 별장을 지으면 우리 손자들도 증손자들도 대대로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보게 될 거예요. 더 크게 연주해! 명쾌하고 발랄하게! 도대체 왜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주머니? 정말 잘됐지만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빨리 다 이게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줄 알아고요. 빠르고 명쾌하게. 그냥 이제 다 내 말만 들으면 돼요. 이 새로운 동사의 새 주인공 발명하겠습니다. 엄마 울어?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예쁜 우리 엄마 난 엄마를 사랑해 엄마 차라리 잘된 일이야 응? 벚꽃 동산은 팔렸어 이젠 없어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야 하지만 울지마 엄마 엄마한테는 아직 많은 딸들이 남아있잖아 그리고 아름답고 순수한 엄마의 그 마음도 남아있고 가자 나하고 같이 가 엄마 응? 여기서 떠나 우리 여기보다 더 훌륭한 새 동산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엄마도 아주 행복해질 거야 그때 엄마도 웃게 될 거야 엄마 가요 응? 우리 모두 떠나는 거야 우리 모두 제4막 창문에는 커튼도 없고 그림 한 장 걸려있지 않다. 그저 약간의 가구가 팔려고 내놓은 듯이 한쪽 구석에 쌓여있을 뿐이다. 공허감이 감돈다. 출입문 옆과 무대 안쪽에 트렁크와 여행용 보따리들이 쌓여있다. 작별하려고 농부들이 찾아온 것이다. 시끄러운 소음이 멎는다. 현관 쪽에서 라넵스카야와 가예프 등장. 부인은 울고 있지는 않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얼굴 근육이 파르르 떨리고 있다. 그녀는 한마디도 입을 열 수가 없다. 자, 모두 이벤트를 하나씩 들죠. 시내에서 사온다는 걸 미처 깜빡하고 옆자는 한 명 보였어요. 자, 보세요. 안 드시겠어요? 짠. 벌써 10월인데도 밖에는 아직 햇빛이 따뜻하고 조용해요. 일하기는 정말로 좋은 날씨죠. 여러분, 기차 시간까지 46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분 후엔 역으로 떠나야 돼요. 빼자 외투를 입고 뜰에서 들어온다. 제기를. 내 도시는 어디 간 거야?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나는 하리코프로 가야 돼요. 당신과 같은 열차로 가죠. 하리코프에서 온 겨울을 보낼 거예요. 계속 당신과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느라 하는 일도 없이 지쳐버렸어요. 일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네요. 우리가 사라져주면 예전처럼 돈 버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겠지? 자, 한잔 합시다. 아니, 생각 없어. 그럼 이제 모스크바로 가나? 내일. 오늘은 여기 사람들 전송해주고. 그렇대지. 교수들이 강의를 하지 않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대학에서 공부한 지 몇 년 됐지? 좀 더 색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보지. 그거 너무 많이 쓴 방법 아니야? 내가 헤어지는 마당에 충고 한마디 할게. 너무 설치지 마. 그 설치는 버릇 좀 고치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별장을 짓고 그 별장 거주자들이 앞으로 독립된 농장 경영자가 되려는 것도 일종의 설치는 거라니까. 제가 돈 필요하지 않아? 남편이 있고 내가 좀 줄까? 됐어. 내가 거지야? 그럼 빌려줄게. 돈이 없잖아. 뭐 있어요. 고맙습니다. 번역료 받은 게 내 주머니 안에 잘 들어있거든요. 지난 봄에 난 4만 루블의 수익을 얻었어. 그렇게 벌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다는 거야. 난 여유가 있고 넌 여유가 없으니까. 아니 왜 그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 없으면 빌리고 생기면 갚고 하는 게 그 경제 논리인가 뭔가 아니야?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안 받아.
난 자유로운 인간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상하고 고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내게는 하찮은 거다 이 말이야. 난 그런 도움 없이도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어.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능한 한 최고의 진리와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전진해야 돼. 그리고 나는 그 전진한 대열의 맨 앞면에 서 있는 것뿐이고. 그런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도달하거나 아니면 뭐 최소한 다른 사람들한테 가는 길을 알려줄 거야 내가. 멀리서 도끼로 나무를 찍는 소리가 들려온다. 자, 그럼 떠날 시간이야. 우린 서로 잘난 체하지만 이 지구상에서 하찮은 존재일 뿐이지. 농사를 짓다 보면 자연만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하지만 열심히 일만 한다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알 것 같아. 그런데 이 땅에는 자기가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면서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 아니 뭐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뭐 문제는 그런 게 아니니까. 엄마가 벚꽃나무를 자르지 말아달래요. 떠나시기 전까지만이라도요. 그래, 이건 좀 심한 일이야. 바보 같은 놈들. 이제 우리도 떠날 때가 됐어.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한 10분만 더 있다가 마차를 타요. 안녕. 잘 있어. 이리 올 거야. 와, 정말 오래된 집이네. 이 벽에 얼마나 많은 것을 모아왔을까요? 아니야. 너무 기쁘니? 난 정말 기뻐. 너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걸 엄마. 그래, 이제 모든 게 잘 됐어. 벚꽃 동산이 팔리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모두 걱정하고 괴로워했었잖니? 근데 이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모든 일을 되돌릴 수 없게 되니까 모두 안정이 되고 오히려 활기까지 띠게 됐어. 아, 이제 나는 은행원이야. 금융인이란 말이야. 연봉 6,000루블 받는 노란 공을 가운데로. 그리고 아무튼 너도 전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 그래요. 잠도 잘 오고요. 아니야. 우리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난 파리로 가서 네 백작 할머니가 영지를 사라고 보내준 돈으로 살 생각이다. 할머니도 건강하셔야 될 텐데. 하지만 그 돈도 오래 가지는 못하겠지? 엄마, 빨리 돌아올 거지? 응? 나도 공부를 해서 대학에 꼭 입학을 할 거야. 그리고 일을 해서 엄마를 도울게. 좋지? 엄마, 꼭 돌아오세요. 돌아올 게 아니야. 이제 가도 되겠어요. 유일한 걱정은 발야네요. 발야는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데 익숙한데 지금은 일이 없어서 마치 물 없는 물고기 신세예요. 몸도 마르고 창백해져서 불쌍하게 울고만 있으니. 그리고 나는 실은 그 애를 너한테 시집 보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 애는 그쪽을 살아가고 있고 그쪽도 그 애가 싫진 않은 것 같은데 대체 왜 서로 피하기만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응? 정말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턴지 자꾸 이상하게 꼬여버렸어요. 시간이 있다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주머니가 안 계시면 아무래도 청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좋아. 그런 건 단 1분이면 충분하지. 내가 그를 불러올게. 발야! 이리 좀 나와봐, 발야! 발야가 들어온다. 이상한데 아무 데도 없어. 뭘 찾고 있어? 그냥 내가 챙겨놓고도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이제 어떻게 볼까? 저 말이요.
이 집에서의 생활도 마지막이네. 그래. 이 집에서의 생활은 끝났어요. 아마 이런 생활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리코프로가 오늘 기차로 일이 많거든. 작년 이맘때쯤 눈이 왔었지, 기억나? 그런데 우리는 조용하고 햇빛이 비치는데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영하 3도쯤 되려나? 글쎄요. 밖에서 롯바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롯바인, 마치 오래전부터 이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 서둘러 나간다. 괜찮니? 자, 이제 떠나야지. 네, 그래야죠, 엄마. 라블링 댁에 오늘 서둘러 가겠어요. 열차에 늦지 않아야 될 텐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들, 이제 영원히 이 집을 버리고 떠남에 있어 내 어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의 온몸을 휘감고 있는 이 감정을 위해 내 어찌 고별의 말을 남기지 삼촌. 삼촌 그러지 마세요. 왕궁은 블레드로 쳐서 가운데로 말하지 않으마. 자, 모두들 가시죠. 딱 1분만 더 앉아 있을게요. 마치 예전에는 이 집의 벽이 어땠고 천지향이 어떠했는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은 기분이네. 나도 생각난다. 내가 6살 때 교회 기념일 때 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아버지가 저 교회로 걸어가시는 걸 본 일이 있었어. 우리가 떠나면 여긴 아무도 남지 않겠군요. 봄까지는 그럴 겁니다. 자, 모두 마차에 타시죠. 시간이 다 됐어요. 곧 기차가 출발할 거라고요. 자, 정거장. 그러자는 가운데 흰공은 두 플랫으로 쳐서 구석으로. 빠진 사람 없죠? 저기는 아무도 없어요? 여긴 물건이 있으니까 잠가둬야겠죠? 자, 가시죠. 잘 있어, 나의 집. 안녕, 낡은 생활아. 축복이 있으라. 새로운 삶 만세. 여러분, 자, 나가주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라똙스카야와 가예프 두 사람만 남는다. 그들은 마치 이때가 오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서로의 목을 부둥켜 안고 남이 들을새라 숨을 죽여가며 조용히 흐느낀다. 동생아, 사랑하는 나의 집, 내 아름다운 벚꽃동산, 내 인생, 내 청춘, 내 행복이.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 벽을 볼래요.
있어요. 우리 엄마는 이 방에서 걸어다니는 걸 좋아하셨어요. 유마, 내 사랑하는 동생아, 이제 영원히 이 집을 버리고 떠나는구나. 지금 내 몸을 휘감고 있는 이 감정은 슬픔인지 기쁨인지 모르겠구나.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라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추억이 이곳 벚꽃동산과 함께 사라진다. 밝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기쁨의 눈물이겠지. 내 사랑하는 동생아, 우리의 아픈 추억과 행복한 추억을 이곳에 버리고 떠나는 거다. 엄마! 지금 간다! 빈 무대. 모든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리고 뒤이어 마차들이 떠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고요해진다. 정적 속에서 나무를 찍는 도끼 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진다. 먼 곳의 소리가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 같다.